저희 수업이 노동시장 사례 연구인데요. 보통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이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죠. 물론 이 중앙시장이라든가 뭐 동대문 시장, 남대문 시장처럼 뭐 장소를 점하고 뭐 건물이나 진열대가 있는 뭐 물리적인 시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. 물론 이 인력 시장 같은 게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노동시장은 이 노동력이 거래되는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형태의 일종의 뭐 경제적 기구라고 할 수가 있죠. 학문적인 측면에서 뭐 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양할 텐데요. 어, 그런데 말이죠. 이게 그 고대나 뭐 중세 시대에도 사람들은 좀 노동을 했습니다. 그럼 이러한 노동이 근대 이후로, 그러니까 현대까지 이 노동과 그러니까 임금 노동이죠. 임금 노동과 좀 다른 점이 좀 있겠죠.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의 노동과 그 현재의 노동은 어떻게 다를까? 네, 이 근대는 좀 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을 좀 필두로 해서 기저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또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을 좀 변화를 시켰잖아요.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이 신분제가 붕괴됐다는 사실이 아닐까 하는데요. 혹시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말 이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뭐 근데 이전에는 좀 신분이라든가 사회 제도, 뭐 관습 이런 좀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노동력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 대혁명 이후에 좀 신분제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노동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. 즉 계약입니다.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이 노동시장을 구동시켜주는 그 엔진 그게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, 네, 그게 노동계약이겠죠. 노동시장의 사례 연구니까요. 결국에는 이 노동계약을 둘러싼 사례들, 네, 어떤 이 사례가 생기려면 결국에 갈등과 좀 분쟁이 발생을 하고요. 그 분쟁이 좀 해결되어야 어떤 사례, 즉 케이스라는 게 생기겠죠. 이 케이스는 이 법원의 판결, 네, 그 판례라고 하죠. 그래서 이 판례도 케이스라고 합니다. 보통 이제 법률 분야에서 사례 연구라고 하면 이 판례 분석을 말하는데요. 판례 분석은 좀 뭐 아무래도 이 법학 쪽의 영역이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겠죠. 강의 계획서에 뭐 수업 주제들을 올려놓기는 했는데 너무 좀 빡빡하다고 할까요? 사실 뭐 노동법 전공자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가는 건 좀 상당히 무리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매 주별로 할 주제라든가 뭐 이 대상 판례들 뭐 이런 것도 좀 정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뭐 이제 주제도 좀 정해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노동대학원에 있다가 이렇게 경영대학원 쪽으로 좀 오니까 뭐 이게 좀 어렵네요.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다면 상당히 낯설 수도 있고요. 더군다나 이게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학기 내내 이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도 만나질 못했는데요. 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이
보면 1학기처럼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네, 일단 계약을 좀 위주로 해서 본다면요, 이 노동계약인데요. 그러니까 이 노동계약의 총론인 거죠. 그 계약의 뜻이라든가, 뭐 계약이 커버하는 범위, 뭐 일반 민사계약하고 뭐 이 노동계약의 차이점, 뭐 노동계약이 갖는 뭐 특수성,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여기에 속합니다. 뭐 어느 분야든 이제 총론이라는 걸 보면 다 그렇듯 뭐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좀 관념적인 면이 있어요. 좀 난해하기도 하고요. 다음에는 이 계약 당사자인데요. 노동계약의 당사자. 그러니까 노동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사용자와 이 노동자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, 특히 이제 이 노동자 개념이 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면이 있고요. 그러니까 뭐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, 뭐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, 그 다음에 노동계약상의 노동자, 뭐 노동관계에서의 노동자, 뭐 개념들이 좀씩 달라요. 좀씩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. 요즘에 또 문제되는 게 이 전통적인, 그러니까 진짜 이 또 전형적이라고 하죠. 전형적인 이 노동관계에서 그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, 그러니까 이 분야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노동자로 좀 포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생겨나고 있죠. 이 노동자 개념이 처한 이 좀 혼돈스러운 상황 있잖아요. 그거랑 뭐 어떤 특수 고용관계 노동자, 뭐 또 특수 고용관계 종사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, 이분들의 문제는요. 이거 학부 수업 있죠. 글로벌 비교 노사관계 이 학부 수업에서도 다루게 되는데 그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한 11월쯤 할 것 같습니다. 이거 11월쯤 하고 뭐 차별 시정 제도도 뭐 같이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. 뭐 카톡이라든가 뭐 유튜브에 이 대학원 수업과 그 학부 수업 함께 올리는데요. 서로 좀 서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시간 되신다면 뭐 학부 수업으로 올라오는 그 동영상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노동계약상의 의무인데요. 이 의무라는 게, 이 노동계약이니까, 계약에서 오는 의무라는 게, 이 주된 의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. 먼저 이 노동자에게는 충실 의무, 뭐 또는 성실 의무라고 하고요. 뭐 비밀 유지 의무, 뭐 경업 피지 의무, 뭐 또는 경업 금지 의무라고도 하는데, 이런 의무들을 좀 부담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뭐 안전배려 의무, 평등 대우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임금 지급 의무죠. 노동에 대한 그 대가로서 임금을 그 지급해야 의무가 가장 주된 의무고, 그 다음에 뭐 이 안전배려 의무, 평등 대우 의무 뭐 이런 게 또 이제 같이 의무로 인정이 되는데요. 특히 이 안전배려 의무가 뭐 이론적으로 봐도 좀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. 또 이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, 뭐 시작할 때 문제인데요. 이거를 시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주로 이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죠. 노동계약 체결과 관련되는 문제들 있죠.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채용 내정의 취소라든가 뭐 시용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. 범위를 좀 넓혀서 본다면 뭐 최근에 인턴 문제 아니면 현장 실습생의 어떤 지위 문제 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계약이 끝날 때 문제인데요. 노동계약의 종료 사유들, 그러니까 노동관계가 종료하는 사유들인데,
많죠. 뭐 기간이 만료된다거나, 뭐 당사자가 사망한다거나, 뭐 그 합의 해지한다거나, 뭐 일방적인 해지한다거나,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많은데,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 해고입니다. 그래서 해고가 문제가 되고요. 해고의 경우에도 뭐 그 일반적인 그 해고와, 그러니까 통상해고라고 하죠. 일반적인 해고와 그 다음에 그 구조조정 있죠.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하는 해고, 그러니까 정리해고라고 하는 해고,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. 네, 그리고 이제 노동 조건인데요. 예, 아주 중요하죠. 뭐 임금이라든가, 뭐 노동 시간, 휴일, 휴가, 뭐 이런 것들인데, 강의 계획서에 보면 이런 노동 조건까지 좀 올려놨는데요. 우리가 이제 발표 수업이 아니고, 뭐 강의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, 노동 조건까지 다룬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. 이건 상당히 어렵고요. 뭐 이런 문제는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, 뭐 이게 발표 수업으로 갈지 강의 위주로 갈지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가면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례 분석 방법인데요. 사실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내용들이 이게 이제 그 내용이라면,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게 내용이라면, 이 사례 분석 방법, 이건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형식이란 게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판례, 특히 대법원 판례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. 이 판례를 분석하는 좀 독특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게 수업에서 좀 중요한 거죠. 뭐 일단 그렇잖아요. 술잔이 좋아야 술맛도 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연구 방법에 대한 수업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해야겠죠. 뭐 일단 절대평가입니다. 절대평가인데 기준은 네, 비학점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학부생들은 이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C학점이 기본인데 네, 저희는 절대평가고요. 뭐 특별히 또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비학점이 기본입니다. 네,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하신 만큼 올라가고요. 그죠? 더 그냥 비만 주겠다 이건 아니고,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. 뭐 거의 그럴 일은 없고요. 뭐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는데 정말 이제 불성실한 거. 그러니까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. 네, 그래서 학점이 B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그뭐 노동대학원이나 뭐 법무대학원 그리고 이제 충남대의 그 특허대학원하고 뭐 일반 대학원 특허학과 이렇게 좀 대학원 수업들을 해봤는데요. 수업을 해봤는데 뭐 지금까지 뭐 비학점 이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다 내려가는 건 없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, 비학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겠죠. 그래서 학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. 되도록 좀 재밌고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가 좀 문제기는 하죠.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,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, 뭐 이 문제인데요. 저는 그랬어요. 그러니까 수강생이 5분 이하면 그냥 수업 참여도만 가지고 평가합니다.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5분이 안 되면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주고 싶은 대로 그냥 성적 그냥 잘 드려요.
그러니까 수업 안 빠지고 또는 빠지더라도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러면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예, 그냥 잘 드리는 걸로. 그래서 주로 이제 발표도 하지만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다음에 10분이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. 이 경우에는 예, 이제 과제하고 뭐 발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예, 수강 인원이 저희가 10분이 넘었으니까 뭐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 발표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발표 수업이라는 게 뭐 이제 서로 주제를 좀 정하고 또 준비를 해서 뭐 발표문을 작성해서 뭐 그거 배포하고 또 수업 일정에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하는 뭐 일종의 어떤 세미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,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는 뭐 이런 세미나 수업은 뭐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.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, 예, 원하신다면 11월 말이나 뭐 12월쯤 해서 안 되면 뭐 따로 시간을 정해서 뭐 블록 세미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. 뭐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뭐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.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그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또 이제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. 뭐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진짜 100%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. 그렇지 않으면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세미나 수업을 온 오프 병행으로 한다면 그죠?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의미도 또 없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이번 학기는 발표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요. 그래서 차근차근 뭐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. 강의를 녹화한 파일 있죠? 이거는 유튜브에 이렇게 제공되고요. 수업에 대한 공지라든가 뭐 서로 질의, 뭐 의견, 뭐 또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예, 카카오톡 네, 그 대화방을 이용을 하고요. 출석 체크, 뭐 출석 인증이라고 했죠. 이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. 학부생들하고 특별히 다를 건 없는데요. 여기에 뭐 개인별 연구 주제가 있으면 그 내용이 좀 첨가될 것 같아요. 뭐 일종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뭐 이제 소논문 있죠. 소논문 형식으로, 그러니까 완성된 페이퍼까지는 아니고요. 뭐 주로 이 사례 연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일종의 계획서 있죠. 프로포잘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게 예, 저 조합원의 단체 교섭,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해서요. 대법원 2018년 7월 26일 선고 이 2016 다 205908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, 제목이 좀 길죠. 작년에 제가 그 민주법학이라는 학회지에 그 69호 학회지에 발표했던 이 판례 분석 논문인데요. 노동계약보다는 어떤 노동단체법 있죠. 노동조합법, 또 이제 민사책임법 영역이긴 한데 제가 좀 판례 평석으로 최근에 작성한 게 이거라서
일단은 이걸 텍스트로 좀 올리겠습니다. 모든 분들이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게 링크를 해 놓을 거고요. 일단 이걸 텍스트로 해서 사례 분석 방법 있죠. 이 사례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, 그 다음에 이 노동 계약에 관한 내용, 주로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, 그래서 노동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요, 공지했던 것처럼 부담 없이 좀 들으시면 됩니다. 노동 문제의 기원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. 일종의 파일럿 강의라고 했죠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강의안은 뭐 따로 없습니다.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